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이혜영입니다. 고혈압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목표 혈압과 약물 순응도를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한 두 가지 토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혈압인데요. 보신 것처럼 현재 고혈압 관리는 140에 90으로 모든 고혈압 환자를 조절할 수 있는 최소 목표로 140에 90을 잡고, 기저질환이 있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혈압을 유지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론인데 강론을 가면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모든 숫자가 어떤 건 130이고 어떤 건 85고, 그런데 이것이 에비던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고요. 그 대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140, 130, 85, 80 이것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모든 당뇨병 환자는 140 이하로 조절하도록 권유하고 있고요. 이완기혈압은 90과 85를 확인해서 85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85 미만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 모든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30에 80이 이제 조금 목표인데요. 140 이상과 이하는 140 이하가 좋다는 것들이 다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당뇨병 환자에서 130 이상보다 130 이하가 더 좋다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우기에 편한 130, 80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리는 것이 140대 120을 목표로 연구한 것이 전체적으로 네거티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스프린트 연구 이후에 좀 더 확인해 보았을 때 환자가 버틸 수 있으면은 더 철저한 혈압 조절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4와 120을 타겟으로 한 것인데, 그래서 에비던스 상으로는 140 이하는 좋은데 130 이하가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학회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논쟁을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환자는 어떤가? 우리가 학회에서 고민하는 것은 140 밑이 좋냐, 130 밑이 좋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인데, 실제 우리의 리얼월드, 우리의 사회에서는 30%에 가까운 환자가 아직 140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서 요점은 현재로서의 모든 데이터는 140에 90 이하는 모든 데이터가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140에 90 이하를 조절하는 게 좋겠고, 환자가 버틸 수만 있으면 더 낮은 혈압으로 가는 것이, 특히 이완기 혈압은 90보다 85 이하가 더 좋다는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인데요. 관상동맥 질환을 이렇게 따로 나누는 이유는 140보다 더 낮은 군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수축기 혈압을 10mmmercury 낮출 때마다 17% 정도의 추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약제 중에서는 일단 필요한 약제 다 쓰시는 게 좋고, 심근경색증 이후에는 베타차 항제를 적어도 처음 2년 이상은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꼬리가 올라가는 부분, 이제 제2곡선이라고 하는 꼬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어떤가 보는데, 70mmmercury 이하는 좀 위험도가 높아지는 모양을 보이고, 그런 이유는 관상동맥 질환, 관상동맥으로의 혈액 공급이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너무 낮으면 협착이 있는 부분에 그 이하 부분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혈압 조절 목표를 보면 140보다 더 낮게 조절하는 게 좋겠고, 이완기 혈압에 대해서는 특히 철망을 넣지 않거나 혈관이 충분히 넓어지지 않은 환자에서는 70mmmercury 이하에서는 좀 더 환자가 협심증을 느끼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성 콩팥병인데요. 만성 콩팥병이 이제 20년 전에는 단백뇨가 있고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간결하게 의사들이 잘 유지할 수 있게 보는 것으로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140에 90 이하, 그렇죠. 알부민 유대가 있을 때는 더 낮은 혈압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두 줄로 더 간략화되었습니다. 만성성 콩팥병을 볼 때 130에 139, 60에서 79 정도가 가장 제이 포인트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특히 유의할 거는 혈압을 관리하면 처음에는 콩팥에 관류압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는 크레아틴이 조금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낮을 때 처음에 크레아틴 올라가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추적 관찰을 하면서 낮은 혈압 140 이하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크레아틴이 안정되면 140보다 더 낮은 130 범위까지 가는 게 환자의 심혈관 질환, 콩팥 질환의 진행을 더 늦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있을 때는 더 낮은 혈압으로 갈수록 유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크레아틴이 오르더라도 30% 이상으로 콩팥이 크레아틴이 오르지 않으면 안심하고 약제를 유지하시면서 기다리면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크레아틴 감소나 알부민, 유리아의 감소를 막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고혈압이 아마 이런 토픽에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위아래 혈압이 차이가 나서 위의 혈압은 150인데 낮은 혈압은 뭐 70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이 항상 궁금하신 부분인데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건강한 노인에서는 혈압치료를 일반 성인과 똑같이 관리하도록 140 이상일 때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침에서는 150 이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 받아들여져서 노인고혈압에서는 조절 목표가 150 이하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가이드라인에서 150이라는 숫자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은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140 이상일 때는 적극적으로 약제 치료를 하고, 몸이 약하더라도 160 이상에서는 약제 치료를 권유하도록 한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인데요. 그런 이유가 하이베이시라는 연구에서 150 이하로 유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두 군이 150 이상과 150 이하에서는 사망률 감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제 치료를 할 때 사망률 감소가 나오면 그건 그냥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150 이상과 이하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이 어쨌건 높은 혈압을 150보다는 낮은 140 언저리까지는 가게 하는 게 1차 목표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완기 혈압을 고려해서 봅니다. 정리해보면 140 이하로 가는 게 권장이고요. 적어도 앞자가 150 이상은 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완기 혈압을 확인하면서 조절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하한치인데, 하한치가 70mmmercury 이하에서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관상동맥 질환이나 그런 기립성 저혈압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해서 측정했을 때 이완기 혈압이 70 이상에서는 적극적으로 혈압을 강압하고 70 이하일 때는 관상동맥 질환에 동반되어 있거나 노인 환자에서는 좀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않죠. 어지러운지 가슴이 아픈지를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낮추기를 권유드립니다. 특히 주의할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외래가 바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면 위아래가 벌어집니다. 낮은 혈압이 더 낮고 높은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이 낮게 측정될 때는 한번 안정한 상태에서 다시 측정하면은 위아래가 좁아지면서 이완기 혈압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 70mmmercury 이하일 때 첫 번째는 약제 치료를 늦추는 것보다 안정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측정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 후반기에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약제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가 우리나라의 데이터인데요. 40%에 달하는 환자가 약제 치료하고 1년 이내에 약제 치료를 중지합니다. 저의 외래에 오지 않고 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약제 치료를 중지해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환자의 우리가 목표 혈압을 설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환자가 실제 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의 환자를 100%에 가깝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약제의 수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가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 이 모든 약제가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아스피린, 플라빅스, 실로스타졸도 또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가 있고 파이브레이트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협심증 약도 있지만 이 좋다는 약들 다 먹으면 아주 우습게 아침 약이 10개, 저녁 약이 8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자가 이제 발기부전이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부작용의 빈도도 높고 우울증이 많은 걸 보면 이 많은 약제에 혈압 조절 목표가 더 박해졌으니 약을 더 하나 추가하라. 그럴 때
환자가 그냥 안 먹고 떨어져 나동댕이 쳐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의 컴플라이언스를 올릴 수 있는, 수능도를 올릴 수 있는 첫 번째는 약제 개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약제를 가급적 묶어가지고 똑같은 약제를 먹더라도 약을 묶어서 컴플라이언스를 올리는 것인데요. 우리 의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환자가 8개 먹으냐 9개 먹느냐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겠냐, 이미 약을 많이 먹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보면 약제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9개까지 올라갈 때 그 중에 1개를 싱글핏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냐 안 바꾸냐가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약제가 많을 때 기왕 6개 먹으니 7개 먹는 게 별 차이가 있겠냐. 그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약제가 많을수록 그 중에 1~2개라도 약제를 싱글핏 컨비네이션을 바꾸면 컴플라이언스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목표혈압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복잡한 게 에비던스는 실제 그렇고요. 보면 요즘의 추세는 140에 90은 기본이고 병들이 많을 때는 더 낮은 혈압까지 유지하는 게 답이고, 노인 환자에서도 기본적으로 150 이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앞 숫자가 150이 가지는 않도록 하고 150 이하로 낮춘 다음에 환자가 잘 버티면 낮은 혈압이 70 이상인 범위에서 140에 90까지, 140 이하까지 유지하는 게 현재의 권장입니다. 낮은 혈압이건 70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냐? 안정한 상태에서 충분히 보시고, 왜냐 안정하면 위아래 혈압 차이가 줄어들거든요. 안정한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해서 다시 보시고, 환자가 가슴이 아프거나 협심증 증상을 느끼거나 어지럽지 않은 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혈압 조절을 하는 게 요즘의 조절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수능도 향상에서는 일단 환자분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된다. 환자가 먹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약을 먹게 되고, 그래서 환자한테 잘 설명을 하시고, 특히 싱글핏 컨비네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동혈압계를 가지고 집에서 혈압을 잘 측정하시고, 특히 안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값을 가지고 같이 환자와 의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한 것이 수능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혈압 조절 목표를 알고 약을 먹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의사는 가급적 약 개수를 줄여주시는 게 수능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2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